크리컷 앰버서더 박주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크리컷 디자인 스페이스에서 저희가 햄버거 메뉴라고 불리는 왼쪽에 작대기 3개 있는 이 공간에 있는 메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메뉴들은 일반적으로 상당히 작업 시에 빈번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홈 화면과 우리가 작업하는 화면, 캔버스라고 부릅니다. 그 화면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 메뉴에 접근해야지만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한 그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햄버거 메뉴를 처음 클릭하면 맨 위에 프로필이 보입니다. 이 프로필은 이제 지금 현재는 나의 계정을 어떤 계정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알기 위한 거겠죠. 예를 들면 가족이 여럿이서 작업을 한다거나 하면 그래서 로그아웃을 하고 다시 로그인을 하는 형식으로 하게 될 겁니다. 프로필 보기를 누르시면 창이 하나 뜨는데요. 다른 사용자들에게 내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에서 나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그런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연필 모양이 있는데요. 이 녹색 연필 모양을 누르면 이 사진이 있는 이 뒤에 배경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을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이 나타납니다. 클릭을 해보면 우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방법이 있고요. 주로 본인의 대표 작업 사진 같은 걸 올리게 되겠죠. 그 외에 크리컷에서 제공해주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적용을 누르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본인의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버튼, 즉 여기 연필을 누르면 사진이 뜨는데 주로는 정사각형으로 올리는 게 좀 좋습니다. 정사각형으로 올려가지고 거기에 맞추는 게 이미지를 세팅하는 데 좋아요. 그 오른쪽에 이름이 나오게 되고요. 그 아래 그 지역 그리고 언제 가입했는지가 나옵니다. 팔로우와 팔로잉이 나오고요. 그 다음 밑에 프로필 수정이 있습니다. 이 프로필 수정을 누르면 내 프로필을 공개할 건지 비공개할 건지를 보통 선택하게 되는데 공개하게 되면 누구나한테 보이는 것이고요. 비공개하면 아무한테도 안 보이는 것이죠. 여기 있는 프로필 이름은 본인의 실명이 아니라도 그냥 작업할 때 쓰는 활동명 같은 걸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써있지만 디자인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표시되는 것이고요. 계정에서 이름이, 즉 본명이 변경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 소개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내 소개를 넣으면 아까 그 페이지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보이게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공유된 프로젝트라고 있는데요. 이 공유된 프로젝트들은 제가 제 프로젝트에서 공유를 했기 때문에 이 화면에 보이는 것이고 이 화면에 보이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른 사람들한테 공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도 그 A라고 써 있는 요 크리컷 억세스 표시가 있는 것은 이 프로젝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사용된 이미지들이 전부 다 크리컷에 그 포함된 이미지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저작권에 대해서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 외에 다른 지시가 없다면 그냥 내 프로젝트만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못 만들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업로드하고 공개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SNS 같은 경우는 내 그 생활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들을 공개하면서 사람들과 인맥을 쌓는다면 크리컷 디자인 스페이스에서는 내가 작업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인맥을 쌓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프로필 그 블럭 아래 홈이 있는데 홈을 누르면 당연히 우리가 항상 보는 홈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메뉴에서 캔버스를 누르면 이렇게 작업하던 그 화면 혹은 빈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요 그 캔버스 관련된 내용은 차후에 다른 영상에서 다루기로 할 것이고요. 좀 더 메뉴를 보면 아까 홈을 눌렀을 때는 홈이 약간 눌린 들어간 느낌이었다면 캔버스를 누르면 캔버스가 약간 눌린 느낌이 됩니다. 그 아래 메뉴들을 오늘 설명드릴 내용들인데요. 이 아래 있는 내용들은 주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것을 사용하면 거기서 환경 설정이라고 불리는 그런 내용들이 이쪽에 다 모여 있습니다. 신규 제품 설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제품 설정은 우리가 크리컷 제품을
새로 구입했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새로 구입했거나 혹은 다른 컴퓨터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 그때만 접하게 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행하자마자 이 제품 설정을 뜨게 됩니다. 또 이제 스마트 커팅 기기 팁인데요. 스마트 커팅 기기라고 불리는 예를 들면 조이, 익스플로러, 그다음 메이커 같은 경우는 프리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멀티볼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프리볼트라고 하는데 110V에도 꽂을 수 있고 220V에도 꽂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작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단 미국에서 산 크리컷 제품 같은 경우 특히나 스마트 커팅 기기 같은 경우는 플러그가 11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자 케이블이라고 하는데 반대편을 보면 팔자처럼 생겼거든요. 그 케이블을 220V용으로 국내에서 구입을 하시면 저렴하게는 한 3,000원? 좀 비싸게 파는 데는 한 8,000원 정도 되는데 그걸 구입해서 연결을 하시면 한국 내에서 쓰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굳이 이 스마트 커팅 기기를 사용하시겠다고 트랜스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그걸 구입하실 필요는 없어요. 단 열전사 같은 경우는 보통 그 220V로 나온 게 아니라면 트랜스를 반드시 구입해서 쓰셔야 됩니다. 뭐 다른 말로 도란스라고 하는데 다운 도란스라고 하죠. 그걸 사용하셔야 되고요. 주로는 보통 2K라고 합니다. 2K. 2kg짜리 혹은 3kg짜리를 쓰셔야 돼요. 2kg는 딱 맞고요. 그거보다 좀 넉넉하게 3kg짜리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스마트 커팅 기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시면 이렇게 제품군들이 나오는데요. 크리컷 익스플로러 제품군은 지금 나오는 제품 이전의 제품들이고요. 그리고 그 외 4개의 제품이 현재도 아주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리컷 익스플로러 말고도 크리컷 뭐 익스플로러 에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건 크리컷 익스플로러 제품군에 들어가고요. 여기 크리컷 조이, 크리컷 메이커 3, 그다음에 크리컷 익스플로러 3, 그다음에 크리컷 메이커 이 제품군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보통은 자신이 제품이 있으면 그걸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작업 공간이 어떻게 설정돼야 되는지 이렇게 뒤에 공간이 필요한 이유는 모두 아시다시피 매트가 들락날락 거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한 25cm, 매트 크기가 최대 30cm인데 그게 거기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공간을 두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자, 컨센트 찾아서 플러그를 꽂고 전원을 켭니다. 보통 이제 국내에 발매된 것들은 그냥 바로 꽂을 수가 있죠. 자, 컴퓨터 블루투스로 연결합니다. 지금 현재 저는 블루투스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표시가 떠 있는데요. 이 시스템 설정에서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오른쪽 아래 보시면 블루투스 메뉴가 있어요. 그걸 눌러서 제품 추가를 하시면 되는데 그때 살펴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크리컷 조이 같은 경우는 그 불 위에 라이트가 들어와 있는데 그 라이트가 깜빡거리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라이트가 깜빡거린다는 뜻은 뭐냐면 지금 연결된 기기가 없습니다 라는 뜻인데 이게 켜져 있는 경우는 어떤 다른 기기에 지금 현재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블루투스가 이렇게 잡혀 있으면 다른 기계에서 또 못 잡기 때문에 다른 기계를 끄던지 해서 현재 연결이 안 된 상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조이 같은 경우는 익스플로러나 메이커랑 달리 유선상으로 연결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시면 연결이 안 돼서 고생하시는 경우를 보실 수 있어요. 계속을 누르시면 이제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이 장비가 이렇게 등록을 하면 내 계정에 등록이 돼요. 기계 자체가 등록이 됩니다. 시리얼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내 계정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누가 훔쳐가서 등록을 한다 그래도 알 수 있죠. 본사에서는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간혹 이런 등록 문제로 그 본사에 요청을 해서 삭제하고 다시 등록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펌웨어 업데이트를 보겠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는 일반적으로는 그 펌웨어 업데이트는 신규로 연결을 하면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해주는데 간혹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펌웨어가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는지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여기 보시면 업데이트 떠 있죠? 네, 이렇게 업데이트가 있으면 업데이트가 되고요. 네, 업데이트가 없으면 업데이트가 없다고 뜨죠. 지금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자, 그다음 계정 세부 정보가 있는데요. 계정 세부 정보는 클릭을 하시면 별도의 웹페이지가 뜹니다. 거기에 나의 그 주소, 그다음 내 이름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주로 이제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서 수정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크리컷 디자인 스페이스에 등록이 됐다기보다는 그 내 계정 자체에 거기에 등록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안에는 이제
내가 오더 히스토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구독하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저의 카드 등록 정보,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디지털 콘텐츠가 있습니다. 뭐 구입한 것들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요. 제품 등록을 한 제품들, 이런 것들도 들어가게 됩니다. 카트리지 연결이 있습니다. 이 카트리지 연결 같은 경우는 조이를 사시거나 그러면 전혀 신경도 안 써도 되고 신경 쓸 필요도 없지만, 익스플로러나 메이커를 사시면 그 툴을 넣는 구멍이 있잖아요. 툴을 세워 넣는 홈 같은 게 있습니다. 왼쪽에 있죠. 그 앞에 약간 도어 같은 게 있어요. 조그만 도어가 있는데 이렇게 누르면 이게 쑥 눌립니다. 그래서 뭔가 집어넣는 것 같이 생겼어요. 거기다가 뭐 연필 같은 거 넣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물론 짧아서 연필이 들어가도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지만 거기에 카트리지라는 걸 넣게 되어 있습니다. 뭐 카트리지라 그러면 보통 그 많이들 하는 게임 카트리지 그런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왜 있는 거냐면 그 익스플로러가 나오기 전에, 즉 지금 우리가 디자인 스페이스를 쓰기 전에는 다 그 로컬에서 이루어졌어요. 로컬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컴퓨터를 사용해서 하는데 인터넷에 접속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크리컷 디자인 스페이스에서 보는 이미지들을 사용하고 싶으면 카트리지라는 그 하드웨어를 별도로 구입해야 됐습니다. 보통 컷당 1,000원 정도 돼가지고, 그것도 좀 더 비싸기도 한데, 그 카트리지를 구입하면은 그 안에 그런 이미지들이 10개, 15개, 좀 많은 거 한 20개 정도씩 들어있어요. 그걸 연결하면 그 안에 있는 이미지를 쓸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엔 좀 더 복잡했습니다. 이게 키보드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매트 깔고 뭐 하는 복잡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구입했던 걸 지금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기계가 바뀌었다고 사용 못하는 건 안 되니까 그 카트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하드웨어 공간이 마련이 돼 있는 겁니다. 십몇 년 전부터 계속 쓰셨던 그 카트리지를 사서 엄청나게 모아두셨던 분들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은 약간 방식이 바뀐 게 어떤 거냐면, 카트리지 연결을 하면 내가 그 디자인 스페이스에 등록이 되고 그냥 디자인 스페이스에서 쓸 수가 있어요. 카트리지 꼽지 않아도. 이게 그 과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카트리지가 없는 분들은 전혀 고민할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카트리지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사용해야 되죠.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장치를 선택하면 그 카트리지를 꼽으라 그러고 카트리지를 꼽으면 인식이 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크리컷 억세스입니다. 크리컷 억세스와 관련된 구독하는 화면인데요. 지금 보시면 바로 무료 패치 한판 시작을 하고 30일 동안 무료로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종의 그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죠. 보통 1000개 이상의 프로젝트, 즉 프로젝트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크리컷에서 제공해주는 되게 고퀄리티의 프로젝트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커뮤니티에서 올라오는 프로젝트들도 있는데 그 경우는 크리컷에서 제공해주는 프로젝트만큼이나 디테일하지 않죠. 개인이 올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긴 이미지적 성격도 상당히 강한 편이고요. 그런데 그 또 25만 개 이상의 이미지 진짜 많습니다. 사실 찾다 보면은 그 너무 많아서 찾기가 힘든 지경이고요. 700개 이상의 글꼴을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이제 유료로 써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서체들을 무료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그 컬렉션들 뭐 모아놓거나 이런 것들, 이런 신규 기능들 생기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크리컷 억세스에서 베타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먼저 쓸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장점이 많은데요. 지난 영상에서 어떻게 보면 실수를 한 걸 알게 됐는데요. 그게 가격을 보면 약 환율이 1,300원 정도 됐었어 갖고 당시에는 13,000원 정도 됐었는데, 이게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그런지 값을 고정시킨 것 같아요. 월 11,000원, 그러니까 10,000원인 거죠. 10,000원에 10%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아마 가격을 설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렴해졌고요. 지금 환율 따지면 13,000원 가까이 되는 게 맞는데, 그래서 구독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유리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부담이 덜어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구독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좀 귀찮은 거는 이 크리컷 억세스 구독이 안 돼 있으면 수시로 구독하라고 나오는 게 좀 귀찮긴 합니다. 자, 그다음 설정이 있습니다. 일반을 알아보면 언어는 한국어 지금 선택되어 있는데요. 이 외국어를 쓰시는 분들은 외국어를 선택하시면 되고,
영어가 좀 더 편하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 경우는 영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한국어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게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초? 21년 후반인가 처음으로 이제 한국어를 쓸 수 있게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매우 반갑긴 하더라고요. 아직 조금 이상하게 표현되는 게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은 고쳐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오프라인 저장 기능은 뭐냐면 예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처음에 크리컷 디자인 스페이스, 디자인 스페이스가 온라인으로 해서 다른 모든 크리컷 장비들을 통합하면서 온라인에서만 작업할 수 있도록 했어요. 처음에는 좀 편한 점은 뭐냐면 컴퓨터에 저장을 안 하다 보니까 컴퓨터 용량을 안 먹는다는 장점이 있긴 했는데 가장 큰 단점이 인터넷이 안 되면 작업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뭐 한 1, 2년 지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통합 프로그램이 나오고 나서 1, 2년 뒤에 이 컴퓨터에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온라인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경우가 좀 드물긴 하지만 간혹 우리 집 인터넷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내 데이터들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작업했던 데이터가 다 온라인에 있는 거죠. 원래 크리컷 디자인 스페이스에서는 그렇잖아요. 원래 온라인에 있죠. 그런데 인터넷이 안 될 때는 그 데이터들이 온라인에 있기 때문에 제가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이 안 될 때도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내 컴퓨터에도 동시에 저장해주는 기능입니다. 오프라인 저장 기능이. 그래서 클라우드 및 컴퓨터는 내가 혹시라도 오프라인 상황이 됐을 때도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인데, 클라우드 전용은 이제 이런 데이터가 내 것에 저장되는 게 그다지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클라우드 전용으로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클라우드 및 컴퓨터에 저장을 했을 때 혹시라도 내가 내 컴퓨터에 저장이 됐으니까 그걸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데서 열어서 작업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안 됩니다. 네, 그건 안 돼요. 저도 내심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크리컷 디자인 스페이스에 온라인에 저장되는 나의 데이터들을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앱 환경이란 건 어떤 거냐면 이 크리컷 디자인 스페이스의 최고 장점이 뭐냐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잖아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면 버그 같은 것도 실시간으로 고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능들을 개발하고 있을 때 미리 사용해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온라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사용해 보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베타 버전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앱 환경에서 우리가 베타 요걸 체크를 하면 요 클리커 디자인 스페이스 이쪽에 베타라고 떠요. 베타. 네. 그래서 이게 베타 환경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데 장점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기능들을 써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단점으로는 약간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네, 중간에 종료가 된다거나 이상하게 작동한다던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사업을 하는데 지금 크리컷을 사용하신다고 하면 가능하면 라이브로 세팅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최신 기능이야 업데이트가 공식적으로 되면 그때 사용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되게 사용하시고 싶으시면 라이브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캔버스 그리드가 있는데요. 캔버스 그리드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제 캔버스를 내면 그리드가 쫙 있습니다. 그리드가 있는데 이 전체 그리드라면 5mm 단위로 그리드가 생기고요. 부분 그리드라면 5cm 단위로 그리드가 생깁니다. 그래서 커다란 박스 단위로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시려면 전체 그리드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드 없음도 있기는 한데
이게 그 매트를 좀 효율성 있게 쓰려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리드를 좀 잘 봐가면서 잘 맞춰서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그리드를 설정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단위는 당연히 우리가 그 인치를 쓰지 않기 때문에 미터법으로 해서 해두시는 게 좋고요. 이거는 이제 저도 처음 쓸 때는 이걸 잘 몰라서 처음에 그 미국으로 세팅을 했고 설정을 하면 인치로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인치로 쓰려니까 너무 불편하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매트는 또 한쪽은 인치 한쪽은 센치로 써 있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기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꾸고 나서 되게 편하게 썼던 기억이 있네요. 자, 로드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드 유형은 뭐냐면 실제 작업을 하고 커팅을 시작할 때 커팅의 기본 설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커팅의 기본 설정으로 이 크리컷 익스플로러 패밀리로 지금 설정이 돼 있고, 만약에 조이로 돼 있으면 조이로 나올 겁니다. 로드 유형은 뭐냐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커팅을 시작할 때 매트를 어떤 것을 넣을 건지 매번 설정해야 되긴 하는데, 항상 기본적으로 쓰는 것들이 있잖아요. 30cm 짜리 매트를 쓰는 경우는 30cm 짜리 매트를 설정해 놓으면, 여기 보면 30cm 이렇게 해 놓으면 항상 그게 기본값으로선 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새우 자르기 페이지, 인새우 자르기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프린트된 컷이라는 기능인데요. 보통 스티커 만들 때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기능인데, 이때 A4로 할 건지 미국의 레터지로 할 건지를 설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로 A4를 쓰잖아요. 그래서 A4를 설정해 놓는 게 좋고요. 이 기능이 생긴 지가 생각보다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알림. 자, 알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림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누가 내 프로젝트에 좋아요를 하면 아까 그 뒤에 있는 종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종. 네. 이 종 모양의 배지가 뜹니다. 네. 배지가 요게 이렇게 조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뜨거든요. 요렇게 하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군가 회원님의 아이디에서 요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내 프로젝트를 공유해 놓으면 다른 사람이 만들기를 누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만들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된 것도 저한테 알려줍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팔로우해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팔로우한 사람, 즉 아마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했을 텐데요. 제가 이제 그 다른 사람이 나를 팔로우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을 팔로우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아티스트거나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새로운 작업을 올렸을 때 저기에 알람이 뜹니다. 그래서 아주 빨리 가서 볼 수 있어요. 이런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법률을 보시면 법률 내용은 어떤 걸로 되어 있냐면, 법률을 누르시면은 웹페이지가 하나 열리는데요. 그 웹페이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웹페이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웹페이지는 이 크리컷 리걸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제 한국 버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법적인, 제가 이제 저작권 관련된 것들, 특히나 크리컷에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제품을 사용할 때 저작권에 관련된 계약들이 있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들은 엔젤 폴리시라고 세 번째 칸에 있는 엔젤 폴리시입니다. 이 엔젤 폴리시는 잘 읽어보시면 나오지만, 그 크리컷 억세스와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저희가 크리컷 억세스를 사용하게 되면, 즉 구독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 이미지를 가지고 팔기 위한 제품을 만들 때가 있어요. 팔기 위한 제품을 만들면 그걸 과연 팔 수 있느냐, 팔 때 그 저작권료는 어떻게 지불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 엔젤 폴리시 정책에 의하면 그 크리컷 억세스를 구독하고 있는 사람이 그 이미지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때 1년에 10,000개까지는 저작료를 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000개면은 사실 개인이 팔 때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무료라고 보셔도 될 만큼 많은 숫자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시면 그 구글 번역 같은 걸 사용해서 번역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새로운 기능이 있습니다. 크리컷에서 이 디자인 스페이스를 업데이트하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예요. 즉 버그가 있는 걸 고쳐주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다 버그가 고쳐지는 것이고, 그만큼 또 이제 크리컷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버그를 고쳤는데 그게 약간의 또 버그가 있게 되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버그를 갖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업데이트가 됐을 때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항상 클리커 디자인 스페이스가 안정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미지들이 업데이트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기능은 뭐냐면 업데이트가 된 것들을 누적해서 보여주는데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게 버그 수정, 그 다음에 그 전에 했던 게 인쇄후 자르기 보정 이 작업 가이드가 생기는 것, 이런 것들의 기능들이 추가된 것들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이 언제 생겼는지 아니면 새로운 기능들이 생겼는지 보시려면 이 기능을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국가 관련된 정보인데요. 저는 이제 사우스 코리아로 되어 있는데 이 국가 선택은 사실은 정확하게 그렇게 되는지는 알 수 없는데 제가 예측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 설정을 이게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아니면 내 출신 국가를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국가를 입력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한국인이지만 미국에서 지금 체류를 하고 있는데 이 장비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미국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마 재료를 구입하거나 그럴 때 미국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설정인 걸로 보입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네. 그 다음 도움말. 이 도움말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건데요. 의외로 이 도움말에 도움이 되는 게 정말 많습니다. 이건 위쪽에 이 도움말이라고 써있는 여기도 있습니다. 동영상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를 꽤나 도움이 많이 되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그아웃이 있죠. 자, 로그아웃을 하면은 우선 로그아웃은 하시면 예측이 되시겠지만 로그아웃이 됩니다. 로그아웃이 되고 로그인을 하라고 해요. 신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할 수도 있게 되는데 보통은 로그아웃을 하면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로그인을 항상 되어 있게 돼 있고요. 이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그래서 로그아웃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로그아웃을 하면 다시 로그인을 해야 되는 좀 귀찮음이 있죠. 그래서 다른 분이 사용하게 될 때 그럴 때는 로그아웃하고 로그인을 하면 되는데 작업한 것들은 모두 온라인에 있기 때문에 이 컴퓨터에 저장되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장점일 수 있죠. 아무데나 가서 작업을 하고 로그아웃만 하면 내 정보들이 다 사라지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사라진다는 게 이 컴퓨터에서 사라지는 것이 영원히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에 남아있지 않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로써 햄버거 메뉴에 있는 모든 기능들은 설명을 드렸고요. 또 다른 영상에서는 아까 캔버스와 관련된 기능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